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타다가 브레이크 안 될 때도 있고요. 대중교통에 투자를 하듯이 일정 부분은 재정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경상남도의 요구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거치고 산업단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굴뚝에선 쉴 새 없이 가쁜 숨이 뿜어져 나오고 출근길은 자동차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 자전거로 웬만큼 속도를 낼 정도로 길은 잘 닦여 있지만 누비자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쪽에 거치대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용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좀 하셨나 봐요. 네, 있으면 편하게 싸고 하니까.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5,300여 대의 자전거가 240여 개의 터미널을 순환하며 새로운 대중교통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운영 6주년을 맞은 누비자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전 6시 반. 창원의 한 전자업체에서 일하는 김맹수 씨가 집을 나섭니다. 김 씨의 출근 수단은 누비자. 상남동에서 출발하면 15분 만에 성산동에 있는 직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매달 5만 원 정도의 교통비 절감은 물론 지병인 당뇨도 완화됐습니다. 건강하게 유지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또 도전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박평광 씨도 학교에 올 때마다 누비자를 애용합니다. 집 바로 앞에 누비자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터미널이 있어 편리합니다. 집 앞에 이 누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그게 좀 더 그 구간이 짧게 있으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누비자 첫 해인 지난 2008년 당시 창원시는 자전거가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교통분담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누비자에 대한 그 애정을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한 80점 정도. 그러나 여전히 6.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비자가 더 많은 시민의 발이 될 수 있을까? 힌트는 자전거 도로와 터미널입니다. 지난해 창원 시민 2,500여 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이 자전거 이용을 막는 첫 번째 이유로 자전거 도로 단절을 꼽았고 4명 가운데 3명은 누비자 터미널이 있다면 누비자를 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터미널은 누비자를 빌리고 반납하는 곳입니다. 연회비 3만 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이곳 모니터나 교통카드로 회원 인증을 받은 뒤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이 주변에 없다면 누비자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원 지역 터미널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누비자 터미널을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성산구, 의창구의 경우 도청 앞 창의대로, 창원시청 앞 원희대로, 아래 중앙대로 등 3개 노선을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과 연계가 잘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마산 회원구, 마산 하포구입니다. 한눈에 봐도 옛 창원보다 터미널 숫자가 적습니다. 또 옛 창원과 달리 315대로와 북성로 등 주요 도로변에는
오히려 터미널이 드뭅니다. 진해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 창원보다 드물고 주로 해안도로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도로를 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전거길 역시 옛 창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진해구는 옛 창원 지역의 절반 정도, 마산 회원구, 하포구는 23.2km에 불과합니다. 터미널 위치와 자전거 도로를 함께 보면 누비자 인프라의 옛 창원 편중 현상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가 누비자를 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뭘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거리, 아니면 도로, 터미널 이런 거? 거리도 그렇고 또 창원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누비자 인프라는 이용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창원시로부터 누비자 터미널의 시간대별 이용 정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 평균 누비자 이용 정보는 2만 5천여 건 정도. 붉은 정도가 강한 성산구 반송동, 중앙동, 상남동, 가음정동, 사파동과 의창구 팔룡동, 복림동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도 위에 상위 1% 이용률을 보이는 터미널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누비자 인프라 지도와 겹쳐봤습니다. 터미널의 밀도가 높은 곳, 자전거 도로가 주변에 많은 곳이 이용률 역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창원 의창구였습니다. 누비자 기반 시설이 개인의 이용 경험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률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마산 회원구민 10명 가운데 1명, 마산 하포구민 10명 가운데 2명은 아직 누비자를 모릅니다. 대형마트 이런 곳에 앞에 있으면은 이제 누비자를 집 앞에 있는 누비자를 빌려서 마트 앞에 세워놓고 이제 마트에서 장 보면서 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보시려고 혹시 하신 적 있으시고? 있는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네. 왜 좀 힘들 것 같으셨어요? 도로 이런 게 어느 쪽으로 좀 가야 이런 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직 시도는 안 해봤어요. 통합창원시 출범 후 4년. 그런데 왜 누비자는 아직 옛 창원시, 특히 의창구 일부 지역의 공영자전거에 머물러 있을까? 창원시는 통합 다음 해인 2011년과 2012년 이후 마산, 진해 지역 터미널 설치를 사실상 멈췄습니다. 지난해 신규 터미널은 단 한 곳, 올해 설치될 곳은 모두 5곳인데 이 가운데 마산, 진해 몫은 3곳에 불과합니다. 경사도가 급하고 산지가 많아 터미널 설치가 힘들다는 게 창원시의 입장. 마산 하포구나 해운구 쪽에는 지형적으로 배산 임수형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구도심에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아무래도 좀 성산구, 창구 지역보다 좀 정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진해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평지인데다 유동인구도 많은 마산 자유무역 지역, 창동과 같은 곳에 누비자 터미널이 단 한 곳만 있는 이유를 단지 지형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자전거 1번지를 자부했던 창원시가 누비자 정책 현상 유지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현재 마산에서 접수된 누비자 터미널 설치 민원은 모두 120여 건인데 이 가운데 추가로 설치될 곳은 올해 2곳, 내년에도 4곳을 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 누비자 예산 역시 올해와 비슷한 47억 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창원시는 누비자 운영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가 이용료로 걷는 돈은 한 해 평균 16억 원. 그런데 필요한 운영비는 앞서 보셨듯이 47억 원에 달해 사실상 적자라는 겁니다. 안상수 시장도 최근 누비자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도 매년 확대하기보다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운영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통합 이후에만 200억 원이 들어간 누비자는
계속해서 창원 일부 지역의 공영자전거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누비자 배송 차량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배송 차량은 내부 모니터에서 터미널별 잔여 대수를 확인한 뒤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누비자를 옮깁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도록 유지하는 게 비결입니다. 들어올 시간 되면 이제 얼마만큼 이제 빼놨고요. 이제 또 차는 데는 이제 차고요. 이제 빠질 때는 빠지고. 문제는 누비자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배송량은 늘고 있지만 배송 인력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마산, 진해의 경우 40여 개씩의 터미널을 각각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들은 조수들이 이제 보고 이래 알려주면 되는데 저는 또 혼자 타게 되면 또 혼자 이제 사방을 전부 경계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피로도가. 이 때문에 누비자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좀 활발하게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이렇게 채워주고 많은데 채워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마산 하포구에서도 유동인구가 많기로 이름난 월영광장. 이곳에는 30대 규모의 누비자 터미널이 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29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이 터미널을 관찰해봤습니다. 이용객은 모두 7명, 4명은 누비자를 빌려갔고 3명은 반납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공통적으로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점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점검? 왜요? 네. 막 타다가 브레이크 안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안장이 좀 잘 내려가고 그런 점검이 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 타다가 그러면 실제로 뭐 안장이 툭 내려간다든지 좀 이렇게 좀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적 있어요? 네, 많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이 제멋대로 꺾이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거는 중심을 잘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용자 2명은 누비자의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바꾸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제 거 바꾸러 왔죠, 같이. 아, 그렇구나. 저는 멀쩡한데 이게 이상해서. 페달이 소리가 난다는 말씀? 이거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소리 나요, 이게. 시민들의 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창원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KBS 창원 사이에 있는 터미널 10곳의 누비자를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스마트 자전거를 내세우며 부착된 속도계는 거의 대부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앞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심지어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일부는 브레이크를 잡고 난 뒤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안쪽을 봤더니 바퀴를 단단히 잡아야 할 고무 부분이 다 닳았습니다. 타자마자 안장이 꺼지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영자전거의 특성상 높이 조절 부위는 물론 안장 고정 부위도 쉽게 닳지만 제때 교체되지 않은 겁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가끔씩 페달 밟았는데 페달이 막 걸쳐가지고 막 덜컹덜컹거려가지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누비자는 왜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까? 누비자 배송정비센터를 찾았습니다. 고장난 자전거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바퀴 바람 빠짐은 흔한 현상. 안장과 같은 주요 부품이 사라진 채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자전거는 펑크난 자전거인데 이렇게 보시면 바람이 빠지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장이 있는데 위에 부분만 이렇게 탈락이 된 거죠. 이쪽 부분만, 덮개 부분. 고장난 누비자는 하루 평균 100대에서 150대 정도. 이 때문에 정비 파트 작업대는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타기 때문에 특정하게 고장나는 부위가 정해졌다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장률이 좀 많거든요. 우리가 또 손을 박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데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나 정비 인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해 16명이던 정비사는 올해엔 13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여기에다
내년 부품 구입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15%, 즉 3천만 원이 깎여 정비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광고와 같은 자체 수익 모델을 찾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내실을 더한다는 입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이 누비자 시스템을, 우리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임대해서 한번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제의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에는 누비자를 통해 광고 수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공영자전거를 위해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파리는 전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광고라든가 이런 단가 같은 게 높아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에 투자를 하듯이 일정 부분은 재정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용자는 매년 7%씩 늘고 있지만 예산은 좀처럼 늘지 않고 이젠 안전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불평등은 눈감은 채 국내 최고라는 외부의 평가에만 만족할 것인지 탄생 6년을 맞은 누비자가 공영자전거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급식은 무상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친환경 식자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한 달에 3,000원 정도를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수 식재료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무상급식비 단가가 적어서 공도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부모 부담금을 한 끼에 150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같은 질 좋은 식재료 등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바람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2007년 거창에서 처음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7년이 됐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경상남도가 감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무상급식에 쓰이는 돈을 경상남도가 일부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를 직접 감사하겠다는 경남도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직접 경남도를 향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치가 보장되어 있는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 학교가 무슨 큰 죄가 있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도교육청 경상남도 두 군데서 중복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독립된 대등한 기관으로서 교육청 소속의 학교는 경남도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남도의 감사 대신 감사원 감사를 받아 경남도가 우려하는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감사를 강행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런 예민한 반응을 보이신 것도 유감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는 교육청의 자유이나 그것이 경남도의 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창원과 김해, 진주 등 9개 시군 90개 학교가 우선 대상입니다.
무상급식에 드는 돈은 올해 모두 2,340억 원. 모든 초등학교와 군, 읍, 면에 있는 중고등학교 등 28만 6천 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 학생의 64%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경남도와 시군 자치단체가 올해 지원할 돈은 795억 원입니다. 시 군비를 빼면 경남도의 지원금은 318억 원, 13.6%를 차지합니다. 재원 분담률로 보면 전국에서 하위권입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로 제주 50%, 광주 43.4%, 서울 30%, 인근의 부산 23%보다 낮습니다. 재원 분담률 해석을 달리해 이를 반박한 경남도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분담률이 16%로 12번째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앞서 감사를 거부할 경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명시된 지도감독 권한을 감사 시행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경남도의 지도감독은 이미 받아왔으며 공무원 징계까지 수반하는 감사 권한은 이와 다르다고 보고 근거가 없다며 반박합니다. 교육부는 경남도의 학교감사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감독과 감사의 경계 그리고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경남도의 강경한 태도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급식의 발전을 저해시키거나 경남의 농민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여부를 떠나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스스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감사를 두고 경남도와 교육청이 갑론을박하던 지난달 29일 홍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무상급식은 진보좌파의 무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자치단체장들이 부득이 끌려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는 재고돼야 한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도지사를 향해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이용이 된다는 게 가장 좀 우려스럽고요. 네.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국민들 열망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도교육청은 경남도의 감사에는 협조하지 말라고 학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찬반 논쟁. 홍준표 도지사는 스스로 그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도지사에 나서면서 국민의 뜻이 무상급식을 하는 게 뜻이라면 그 따라주는 것이 그건 그 정치인의 무상급식. 도지사가 되고서 지금 그것을 야권에서는 자꾸 공약이라고 하는데 내 공약집에 그게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일 것인지 고민보다 어떤 정치 이념이 담겼는지 공방이 이어지면서 경남도는 지난해 진주의료원 사태에 이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에 높은 이자를 붙여 자신에게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현재 마창대교를 둘러싼 경상남도와 주식회사 마창대교 사이의 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일입니다. 이른바 후순위치 논란인데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경상남도와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후순위치의 승인 여부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0년
자본구조 변경 당시 마창대교 측이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부당한 계약의 주체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운영권 등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 처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마창대교 측은 최소 운영 수익을 낮추는 조건으로 경상남도가 후순위채를 승인했다고 반박합니다. 후순위채는 마창대교가 대주주인 맥쿼리로부터 11.38%의 높은 이자로 1,580억 원을 빌린 돈입니다. 이 같은 계약으로 맥쿼리는 마창대교로부터 그에게 이자도 받고 대주주로서 마창대교 운영권을 가지면서 MRG 보증금까지 이중으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이미 지난 2009년 도의회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연 당시 도의원은 마창대교의 대주주인 맥쿼리가 자기들의 돈으로 후순위채를 차입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이자로 걷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만원 위험성이 제기됐던 후순위채가 당초에 512억 원에서 1,580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 간에 상당히 유착이 있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마창대교에 나가는 MRG 보증금을 줄이고 자본 재구조화를 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당시 누구나가 봐도 불합리한 계약을 한 이유는 밝혀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8천억 원대 장학재단의 설립자 관정 이종환 회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정 장학재단이 기부 체납을 하기로 한 생가를 완공 후 2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의령군은 사용 승인을 내어준다는 입장입니다. 의령에 세워진 관정 이종환 회장의 생가 6천여 제곱미터의 태에 한옥 건물 9채가 들어서고 화려한 정원까지 꾸며졌습니다. 이 땅은 농림지역이어서 주택을 지을 수 없지만 의령군은 용도 변경을 해주는 사실상의 특혜를 줬습니다. 생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 체납받는 조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2년이 지나도록 기부 체납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의령군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그 기부 체납을 하지 않고 사용 승인부터 먼저 내준다는 것은 기부 체납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칫 사용 승인을 내어줘 사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의령군은 용도 변경 허가와 사용 승인 등에서 2번이나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정장학재단 측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8천억 원대의 장학재단 설립과 생가기부 등 재산의 사회 환원이라는 좋은 취지가 이번 약속 파기로 퇴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을 따라 오르내리며 자유로이 살았던 낙동강 물고기의 길이 막혔습니다. 봄마다 설치된 물고기길, 즉 의도가 무용지물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단절마저 우려됩니다. 함안 창녕부 왼쪽에 있는 100m 길이의 물고기길. 피라미와 숭어떼가 어도로 진입하기 위해 모였지만 올라가지 못합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낙차가 크고 유서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천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피라미와 같은 어류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이 올해 초 점검한 의도 8개 가운데 6개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낙동강 생태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들고 회유성보다 정체성 어종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친환경 어도 건설을 약속했지만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인사이드 분석이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미술축제 비엔날레.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을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하는 미술작품.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보고 느끼는 사람도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한 광주의 뒤를 이어 창원에서도 비엔날레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가을은 예술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 9월 개막한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창동과 또 마산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이 미술축제는 마산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예술인들의 열정이 살아 숨쉬지만 아직 그 역사가 짧은 만큼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인사이드 피플. 오늘은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비엔날레를 통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묻어나는 옛 도심의 흔적. 마산 창동. 화려했던 옛 모습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쇠락한 도심이라고 생각했던 창동이 가을을 맞아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상가 한켠. 감각적인 전시관. 오랜 관습을 깨는 듯한 파격적인 사진이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아폴로 코퍼레이션. 이름부터 남다른 팀. 은주 그리고 정하랑 두 명의 젊은 작가가 마치 한 몸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주체가 특별히 이렇게 고정돼 있지 않고 늘 이렇게 변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창원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근접해 있는 그 전통 시장인 부림시장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고, 창원 조각 비엔날레를 위해 부산에서 건너온 두 작가. 비엔날레가 시작되기 3개월 전부터 마산 옛도심 일대에서 골동품을 수집했습니다. 얼핏 봐도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오래된 느낌의 수집품. 나오나 맞아요. 맞죠, 나오나. 갤러리를 둘러보던 관람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잠시 추억으로 빠져듭니다. 지금 다시 이런 가방은 옛날에 아빠가 했던 그 서류 가방인데, 네. 요거 같은 제가 갖고 싶은 만큼 이쁘네요. 오래된 거지만 빈티지 그런 느낌.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져가는 것들. 모두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물건입니다. 하지만 아폴로 코퍼레이션은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섰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좀 번화했던 상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조금 더 돼서 이게 이제 상권이 이제 다른 상권이 부흥함에 따라서 이게 폐쇄하게 됐고, 사람들이 남기고 갔던 이런 뭐 가방이라든지 액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화보를 찍는다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우선 저희는 이러한 남아져 있는 상품들을 그러니까 상권이 부흥함에 따라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삶의 조각들이라고 봤고. 신비로운 분위기. 하지만 두 작가는 나름의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옛 마산을 다시 재조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미술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창원 조각 비엔날레. 도섬을 중심으로 했던 지난 행사와 달리 전시 영역을 크게 확대했고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 11개국, 작가 40여 개 팀이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 출품 작가 중 단 2명의 경남 작가. 그중 미술과 퍼포먼스를 접목해 주목받고 있는 지역의 대표 예술인 배달래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의 작업실. 벽마다 빼곡하게 걸린 작품이 그녀의 일상을 말해줍니다.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동경, 그녀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입니다. 실온에 있는 DMZ의 그 빛이 이렇게 가득 들어온 그 자연은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없고, 쉽게 볼 수 없는 그곳의 풍경을, 이제 대중들에게 제가 발표하고 보여드리려고.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부터 화려한 색감의 독특한 작품까지. 좀 더 애틋하게 내가 뭔가를 다룰까 봐. 그녀는 바디 페인팅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못나지고 얘네가 독일이며 태국이며 안 간 데가 없어요, 전국을. 근데 제가 굉장히 애지중지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녀를 상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됐습니다. 네네. 말이 필요 없는 예술. 때문에 함께하는 배우들과의 교감도 중요합니다. 제가 바디 페인팅을 하면서 그냥 작품만 해서 이미지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모델과의 교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대학 시절과 작품 활동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냈던 배달래 작가. 하지만 작품 활동을 하는 내내 부모님이 계신 고향 창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따랐습니다. 지역 화단에 뭔가를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뭔가 변화의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나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을까. 지역에 내려오는 이유는 충분하다. 지역의 관객들에게 그녀의 퍼포먼스는 더욱더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습조차 필요하지 않은 즉흥적인 공연. 그녀의 공연에는 삶의 일부분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상향을 꿈꾸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명예를 가지고 싶어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제 고향인 어떤 마산이 좀 더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곳으로 그리고 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번 비엔날레 개막에서도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던 배달래 작가. 백색의 천위에 순간적으로 그려진 그림. 그녀와 팀원들이 온몸으로 표현한 흔적입니다. 큰 무대의 경험이 많은 배달래 작가. 때문에 지역에서 열리는 비엔날레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조언합니다. 전시를 끝나고 나서 좀 폐기 처분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지 말고 어떤 지금 여기 창원시에 너무나 많은 곳에 이 작품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도시와 함께 같이 생존할 수도 있지 않나.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그 누구보다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부족한 문화 인프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활동하는 또 다른 경남 출신의 작가가 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식어버려 삭막했던 낡은 곳이 근사한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폐업한 PC방을 새로 다듬어 오직 비엔날레만을 위한 장소가 된 겁니다.
이 공간의 주인공 이정희 작가. 순수예술을 지향하며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하는 젊은 작가입니다. 저는 사실 작품에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있거나 좀 심각한 이야기를 다뤄본 적은 사실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좀 그런 기획적인 전시에 좀 참여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좀 이제 아픈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이정희 작가의 비엔날레 첫 출품작입니다. 전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를 선택했습니다. 무거운 주제. 공간에서도 엄숙함이 밀려옵니다. 흰 광목천으로 만든 구명조끼.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의 것입니다. 짧지 않았던 작업 기간. 손끝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뤄서 재봉틀이나 그런 도구가 없어가지고 이제 손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 슬픈 이야기를 그 수위를 짓는 느낌으로 제가 손바느질을 해서 만든 거여가지고. 이정희 작가가 긴 시간 손으로 지어낸 작품.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관람객의 눈에는 아직 낯선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지방 사람이지만 이게 수도권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문화 수준? 그런 게 좀 지방이 좀 낮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죠. 창동 외에도 마산항 중앙부두까지 대형 설치 미술이 전시된 이번 비엔날레. 하지만 관람객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는 아직 낯선 비엔날레.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정희 작가가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관객이 봐주기,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안 봐주면 많이 아쉽죠. 지역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재미는 작품 안에서 우리 주변의 삶을 고스란히 찾을 수 있다는 것.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정희 작가. 작품을 보는 재미에 빠집니다. 이 지역하고 소통하고자 이 지역성에서 이제 소재를 찾아가지고 재료를 찾아가지고 작업하시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가지만 않으면은 보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산항 중앙부두에서 다시 문신미술관까지 오로지 비엔날레를 위해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현대미술. 하지만 먼저 다가와서 보고 느끼는 것. 이것이 이정희 작가가 말하는 현대미술의 감상법입니다. 정말 이 작품 너무 좋으면은 정말 이 작품이 이제 최고 좋은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좋은 작품, 나쁜 작품 가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말하지만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너무 다양한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평소 미술에 관심이 있던 관람객들이 이정희 작가를 찾은 겁니다.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작업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런 작업 방향성이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버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했던 그녀의 작품을 본 관객들. 비엔날레라는 틀 안에서 이정희 작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번에 비엔날레를 보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작품도 접하게 됐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제 관념적인 이제 가둬져 있던 그런 미술이라는 분야를 뛰어넘고 바쁜 축제 기간 동안에도 이정희 작가가 머무는 휴식 공간, 그녀의 소박한 작업실.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통해 하나의 작품이 열매를 맺습니다.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작품도 이곳에서 긴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입니다. 좀 더 큰 세계로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법한 젊은 작가 이정희 씨. 그녀는 작품으로 수익을 따지지 않는 순수 미술을 지향합니다. 설치 미술의 가장 큰 장점은 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시각적으로 그 설득력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데의 매력을 제가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그런 쪽의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예. 지역의 예술가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창원 조각 비엔날레. 하지만 미술을 통해 침체된 지역이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겐 기쁜 일입니다. 관객들도 많이 보러 와서 작품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역 작가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비엔날레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술의 형태를 보여준 2014 창원 조각 비엔날레. 작가들은 저마다의 작품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원 조각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